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제1장 상업등기 총론. 근데 참, 왜 5년마다 한 번씩 물갈이 하지? 그래서 상업등기 총론. 상업등기 의의가 뭐냐? 상업등기가 상업등기죠, 뭐. 이제부터 공부할 거다는 거죠. 이제부터 공부할 게 이게 바로 상업등기다, 이 말이죠. 자, 이것만 알면 이제 강의 들을 필요 없죠. 상업등기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상업등기가 뭐냐? 그러니까 블랙박스라 놓고 보시면. 자, 그러면 상업등기가 뭐냐? 상업등기란 믿지 걷지 마세요.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 자주 나오는 게 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령, 그런 법들도 나옵니다. 법인등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인등기법, 그런 법들.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 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 기록된 것, 기록하는 사무처리 과정, 그 다음 기록을 해서 작성한 등기부, 이런 것들을 바로 전체적으로 상업등기라고 부른다. 자, 용어 정리,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업등기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말들을 용어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저기 용어 정리 볼까요? 자, 보시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 뭐냐? 상업등기는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즉 100% 전산화가 됐습니다. 이제 종이 상업등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전산으로 처리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상업등기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 작성, 제출, 통지관리, 등기부,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 제공, 활용 등 등기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 운영하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 행정처에 둔 등기 전산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를 결합시켜 가지고 전산 처리 조직으로 상업 등기를 처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근데 보시면은 그럼 여기 등기소도 있겠죠. 등기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등기소라는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대법원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게 법원이에요. 법원에 가면 그 등기소가 있습니다. 법원의 등기소와 인터넷 등기소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인터넷, 이거 문자 외우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정도면 돼요. 인터넷 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구축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등기 전자서명. 자, 등기소에 누가 있을까요? 등기관이 있겠죠. 만약에 등기관이 사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그러면, 자, 여러분 보통 이제 공무원이, 등기관 공무원이니까 자기가 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책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나면 이 사건을 내가 처리했다고 거기다가 옛날엔 도장을 찍죠. 직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등기 전자서명을 찍어요. 입력합니다. 등기 전자서명. 내가 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걸 바로 식별부. 이걸 식별부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보법 제2조 9호의 행정전자서명의 일종으로서 내가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내가 이 사무를 처리했다는 것을 외부에 밝히는 거죠. 됐고. 자, 그러면 이건 전산정보 처리 조직, 즉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사무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청에 의하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인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인이 먼저 인감을 신고해요. 신고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요 인감을 날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서 이게 작동되도록,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 작동되도록 등기 신청서로 인감을 내면서 신청한다는 거, 신청서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인감을 신고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인감
증명서를 발급을 인감 증명서를 인감 카드를 이용해서 이거 나중에 또 볼 테니까 그냥 그런 말이 있다더라는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인감 신고에서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게 인감의 목적인데 인감은 그 사람의 본인의 실제로 그 사람이 행위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인감 신고하고 인감증 발급받죠. 법원에 인감을 신고하면 법원에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가 있다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요건 종이라고요. 종이 인감 증명서라. 종이 인감 증명서고 그래서 이 신고한 인감에 대해서 인감 카드를 이용해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건 들어두시기만 한데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이 전체가 요걸 할 거예요. 요거 할 건데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란 법 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라 뭐라고요? 종이문서, 종이인감증명서. 자, 그런데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이쪽으로 내려볼까요?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됐죠? 자, 근데 보시면 이건 방문 신청, 등기소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요 전자증명서를 이용해서 신청 정보에다가 플러스 전자증명서 정보와 함께 다음에 그 맨 밑에 보안 매체 있을까요? 보안 매체 정보 OTP라고 부릅니다. OTP 원타임 패스워드. 요것을 보시면 전송을 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상업등기법을 공부하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인감을 신고하는 거예요. 해서 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감을 날인하는 건 법인인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은 전자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아가지고 전자방법으로 전자신청을 한다. 전자신청한다. 그래서 신청정보에다가 전자증명서 정보에다 그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추가 보안서. 그 보안매체 정보를 같이 합쳐서 전송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됐고. 자, 이렇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요. 자, 보세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요게 개정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작년에 개정된 거. 그러니까 개정 내용의 핵심이 바로 요거라고요. 한번 볼까요? 인감 증명서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자증명서라는 것은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자, 다음 주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인감 제출자 및 인감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똑같은데 전자식으로 작성된 전자인감증명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를 그 다음에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전자증명서로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됐는데 요걸 폐지했어요. 폐지해가지고 전자증명서라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하고 규칙은 살아있는데 예규에서 폐지했어요. 예규에서 폐지해가지고 작년에 개정 내용의 핵심이 요겁니다. 요거. 뭐 대단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자 신청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거 지금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뒤에서 자세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뭐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상업등기 절차가 돌아갈 테니까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을 날인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정보를 송신하는데 이때는 신청 정보에다가 전자증명서 정보하고 보안 매체 정보를 같이 송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증명서라는 건 전자서명 및 자기에 관한 증명을 말하고 추가 인증 수단이 뭐냐.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 얘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인증 수단을 말한다. 지금 이제 전자증명서만 가지고는 등기 신청을 못해요. 거기다가 추가 인증 수단을 필요한데 이거 바로 OTP라고 부릅니다. OTP.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요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보세요. 자, 보시면 요거는 저희 집 열쇠고. 자, 요게 뭔지 아시죠? 요게 공동 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입니다. 이게 전자증명서예요. 그다음에 이게 뭔지 아시죠? 요거 OTP. 은행 OTP.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바로 전자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고 USB에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전자증명서가 꼭 USB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드디스크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도 되고 휴대폰에도 되죠. 그렇잖아요. 인증서를 USB로 가지고 다녀도 되고 하드디스크에 인증서를 저장해도 되고 휴대폰에 저장해도 되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대법원이 그거를 흉내내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 거래할 때 인증서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OTP가 필요하잖아요. OTP. 이게 OTP라니까 이게 기기형 까만색이래요. 까만색이라는데 아주 어떤 법무사는 보기 흉측하다 그러시던데 그렇게 얍삽한 게 아니라 좀 흉측한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추가 인증서 원타임 패스워드. 딱 누르면 번호가 찍히죠. 요걸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인증서를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OTP가 추가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즉 대법원도 아주 돈도 없는데 현대 흐름에 따라고 그러니까 그 인터넷 보안이라는 게 하도 그 해커들이 많으니까 점차 은행들이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그런 보안 수단을 점차 갖춰나가고 있다. 핵심 개정이 이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작년에 개정된 건 바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오늘 요걸 중심으로 볼 거예요. 자, 됐고. 자, 머리 안 외워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구별 개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여기에 없는 걸 뭐라 구별하냐는 거 필요 없고 적용 범위 필요 없고. 자, 그냥 이럴 때는요 목차를 딱 지으면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겠죠.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볼 걸 처음부터 그냥 제껴 나가는 겁니다. 상업등기 분류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보시면 6번부터 뭐라고 돼 있죠? 회사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뭐라고 돼 있죠? 회사란 말이 안 들어있죠. 그래서 상업등기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11개를 분류를 해보면 밑에 보세요. 주체에 의한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상호 등기, 미성년자 등기, 법정 대리인 등기, 지배인 등기, 합자조합은 상인이 아니에요. 합자조합은 상인이 아니라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5개는 개인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회사에 관한 등기. 우리나라 회사가 몇 가지가 있죠? 상법에 있잖아요. 한명합자, 주식위반, 유한책임. 5개 회사 외국에서 굴러들은 외국회사 등기인데 정확히는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라고 하죠. 영업소 등기. 그래서 5개가 6개가 있다는 것도 됐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와요. 수능 시험에 1 플러스 2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낼 생각을 안 해요. 됐고. 자, 등기 목적에 의한 분류, 기입 등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옛날에는 보시면 등기 분류라고 해요. 등기 분류. 구닥다리 시절에는 최초로 하는, 자 보세요. 최초로 하는 등기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등기. 등기를 처음에 한다. 마지막으로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더 이상 그 등기부는 사용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하는 등기를 옛날에는 기입등기라 그랬어요. 기입등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부는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등기를 말소등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 안 쓴다고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걸 등기 기록의 개설하고 그다음 말소했죠. 말소하고 나서 할 일은 뭐예요? 등기 기록을 이 말소 등기라는 말은 쓰는데 말소 등기 후에 뭘 할까요?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폐쇄한다는 거죠. 어차피 뭐 더 이상 등기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입 등기란 말 자체를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등기 기록 처음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하고 나서 하는 게 바로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거죠. 더 이상 그 등기 기록은 이제 땅에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말소 등기란 말소한다는 말은 써요. 근데 말소를 하고 나서 다음에 하는 절차인 폐쇄 절차가 우리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도 기입등기 한번 보세요. 기입등기 보시면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고 이제 상업등기법은 기입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최초의 등기 기록의 개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아시겠죠? 기입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씁니까?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뭐야 새로 등기 기록을 만든다. 그럼 만들면 어떡해요? 만드는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폐쇄하겠죠. 언젠가 닫겠죠. 그걸 폐쇄라 부른다는 거죠. 중간에 뭐 변경 등기로 지지고 복구하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말소 등기 있잖아요. 말소 등기 하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말소 등기 후에 이제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가 바로 개설, 그다음에 최후가 폐쇄 이런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변경 등기, 뭐 경정 등기 이런 걸 해요. 하는데 최초로 하는 등기는 기입 등기란 말을 안 쓰고 개설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폐쇄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이거 보세요. 등기소가 있죠. 등기관이 있습니다. 등기소와 등기관. 이게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한번 우리가 이 안을 들여다볼까요?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등기소와 등기관. 자, 요 한번 표를 보시 바랍니다. 상업등기 구조도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거기서 그 기관에서 맨 밑에 보세요. 등기소 밑줄 등기관 밑줄. 자, 등기소와 등기관인데 등기소와 등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은 이 바로 등기소는 보세요. 자, 보세요. 등기소는 관할 지방법원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관할 지방 소속의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 옆에다가 등기관이 바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등기소 위에 등기정보관리소가 있죠. 그 다음에 등기관 위에 전산운영 책임관 있죠. 자, 보시면 전산운영 책임관은 뭐냐면 등기 사무 처리를 지원을 해줘요. 즉 등기관은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전산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전산운영 책임관은 그 전산 운영에 대해서 지식이 많겠죠. 그러니까 등기관 시험에 컴퓨터가 그러니까 전산 처리 그런 과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입력은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고요. 자, 중요한 건 다음에 등기부를 보관하고 관리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에 증명, 열람 업무를 처리한다. 자, 보세요.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만 해줍니다. 자, 등기사무 처리가 뭐예요? 개설, 변경, 그 다음에 말소, 폐쇄. 아시겠죠? 그 등기 기록을 처음에 만든다. 그다음 더 이상 등기할 게 없으면 폐쇄한다. 그 중간에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하고, 알겠죠? 이게 등기 사무 처리한다는 건 처음에 등기 기록을 만든다. 그다음 변경 등기, 말소 등기하고 그다음 최후에는 등기를 폐쇄한다. 이게 바로 등기 사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전문적인 전산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지식이 부족하니까 전산운영 책임관이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자, 다음에 등기부가 작성됐어요? 그럼 등기관은 더 이상 터치 안 합니다. 터치 안 하고 등기부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관리소에 있는 전산운영 책임관. 왜? 전산 기록이니까. 이게 전산 기록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것을 외부인이 보여달라고 할 때 증명을 청구할 때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열람을 청구할 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등기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전산운영 책임에 관한다. 그래서 등기관을 많이 뽑을까요? 조금 뽑을까요? 법원 일반직 공무원 한 200명 이상 뽑아요. 근데 등기직 공무원은 수명 정도 뽑습니다. 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리 등기 사무 처리 지원, 그 다음에 실제로 작성된 등기부 관리 보관, 그 다음에 증명 열람 업무는 다 전산운영 책임관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관을 많이 안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하는 거 등기 사무 처리는 개설, 변경, 말소, 폐쇄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등기 사무 처리는 자 보세요.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서 하겠죠. 관할 등기소. 그래서 보시면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되죠. 관할 동그라미. 근데 위에 이 이렇게 등기 사무 처리 지원은 또 분기부 보관관리 증명 열람은요. 관할 등기소가 없어요. 관할 등기소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등기상 증명서 발급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관할 등기소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그래서 등기정보관리소 밑줄 긋고 밑에다 관할 X, 등기소 밑에다 밑줄 긋고 이건 관할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기소는 관할이 있는데 등기정보관리소는 관할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됐고. 자, 왜 됐죠? 그거 보시면 장부가 있는데 전산 등기정보관리소에서는 다 뭐라고 돼 있죠? 전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그나마 있는 건 종이로 돼 있는 거. 종이로 돼 있는 거는 등기소에 있지만은 전자문서는 전부 다 관리소에서 보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기소가 뭐냐? 등기소라면 밑줄 긋지 마세요. 제가 밑줄 그라고 할 때만 밑줄 긋시 바랍니다. 세 번째 줄. 지방법원과 지원 또는 등기소를 등기소라고 합니다. 예? 지방법원이 등기소라니까 여러분 법원 가보셨죠? 법원 가보시면 거기서 법원 가보시면 등기소가 법원이 등기소예요. 법원에. 옛날에는 등기소가 종이 등기부 시절에는 각 지역의 등기소가 법원 밖에 있었는데 전산화되면서 다 법원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밑에 등기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등기소가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를 등기소라 부릅니다. 됐고. 관할 등기소. 자, 여기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 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등기소가 법원이라니까. 아시겠죠?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 괄호 안에 보시 바랍니다. 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 과거에는 등기를 회사의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였지만 지금은요 지점 등기부가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등기는 본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상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상업등기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건 본점 동그라미. 자, 그래서 자 다음은 등기 사무는 등기 당사자 영업. 자, 근데 같은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법 규칙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 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본점 회사는 본점 동그라미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그 위에 거는 상법이고 이건 상등법이라고. 근데 뭐 공통되는 게 뭐예요? 본점. 그렇죠? 상법에도 본점이라고 그렇고 상업등기법에서도 본점이라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특별히 정할 때 등기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 할 수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암기형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관할 등기소가 뭐냐? 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관할 등기소. 첫 번째 영업소. 회사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관할 등기소죠.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법률에 의해서
관할이 다른 게 있고, 두 번째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바뀌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자, 법률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뭐냐? 본점 이전 등기. 자, 본점 이전 등기. 자, 이거 들어두는 게 좋겠죠. 나중에 어차피 볼 테니까. 자, 뭘까요? 지금 여기서 9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본점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는 신본점 등기소예요. 신본점 등기소다. 그 다음에 여기선 구본점 등기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9번점이 신본점으로 이전을 해요. 그럼 9번점은 이전한다는 이전 등기하고, 신본점은 이전에 온다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9번점 관할 등기소는 여기잖아요. 그다음 신본점 관할 등기소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직 이제 강론을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9번점 이전 등기는 어느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사 간다고 등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다 해야 돼요? 여기다? 아니, 여기 관할 등기소인데? 자, 벌써 이제 공부하셨네요. 보시면 보세요. 원칙대로 한다면 이거로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되죠. 그러면 이쪽에 신청을 하고, 요거는 이쪽에 신청하고, 그럼 요거는 이쪽에 신청해야 되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쪽에서는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건 이전에 오는 등기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전에 온다고 등기가 됐는데 요 이전에 간다는 등기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전 등기 신청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합쳐야 되죠. 됐습니다. 자, 합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전에 간다는 것과 이전에 온다는 게 딱 결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쳤습니다.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 하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쳐서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있습니다. 합쳐서 하는데, 그래서 일괄 신청하는데, 이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합치지 않으면 이게 그 이상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점이 없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본점이 두 개 하나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합쳐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그러면 관할 등기소가 이쪽으로 해야 돼요? 이쪽으로 해야 돼요? 이쪽으로. 둘 다 안 될까요? 아, 공부하셨나요? 오, 상당히 합리적인데. 자, 보세요. 변경 전에는 이등기소에 신청한다고 돼 있었어요. 변경 전입니다. 지금은 아무데나 해라. 합쳤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법률에 따라서, 그러면 최소한 하나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미리 보죠. 이렇게 보는 게 기억이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자, 본점 이전 등기 어디 있더라? 그래야 이제 좀 어디 갔지? 설립 등기 다음인데. 설립 절차. 그러니까 공부 다 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거기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할 테니까. 자, 보시죠. 몇 페이지 있어요? 본점 이전 등기 235페이지 펴보실까요? 235페이지 본점 이전 등기.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자, 그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 237페이지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 가로 3번에 반가로 3번에 등기 신청 절차 특징 있죠. 자, 거기 등기서 보세요. 2항.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에 한 곳에 본점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신본점 등기소 이쪽에서만 신청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한다는 건 변동이 없는데,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신본점 등기소에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뭐 편한 대로 하라고, 편한 대로. 9번점에도 해도 되고 신본점에 해도 된다는 거죠. 됐고.
됐고. 자, 이런 식으로 본점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거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 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작년에 개정 중요 개정돼. 그러니까 본점 이전 등기는 신번점 또는 구번점 소재지. 아무데나 된다. 아무데나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 남았죠. 대법원장 위임하는 거 앞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가보죠. 자, 17페이지 펴볼까요? 17페이지. 아니, 그거 6페이지입니다. 이게 본점 이전 등기라고요. 여기 본점 이전 등기입니다. 신번점 또는 구번점 소재.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 위임할 수, 이거 법률에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장이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이게 상호 등기. 이게 상호 등기입니다. 상호 등기가 돼요. 상호 등기.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상호 등기하고 그다음에 밑에 반가로 3번 관할 변경에 따른 조치 있죠? 보지 마세요. 자, 보지 말고 다음 페이지 반가로 4번을 보시 바랍니다. 등기 사업 위임. 등기 사업인데, 자, 상법에서 공부한 거 한번 볼까요? 그 상법 공부 안 하면 상업 등기 못 해요. 상법 공부 없이는 상업 등기 뭔 말인지도 몰라요. 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 또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해서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가 없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서울에 등기소가 몇 개입니까? 서울에 등기소가 몇 개요? 그 전에 지방법원이 몇 개예요? 서울의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서남북 5개죠? 그럼 등기소가 5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상호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에서는 동일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서울에 등기소가 5개, 지방법원이 5개니까 그러면 관할도 5개 관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서울시 안에서는 동일 상호를 등기 못한다. 그래서 서울 자체적으로 상업등기소가 따로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에 있는데 그 서초동에서 서울시의 모든 상호 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죠. 원래 남부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상호 등기가 있겠고 북부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상호 등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인의 상호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는 상업등기소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상호 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알겠죠? 이게 바로 상호 등기입니다. 자, 즉 보세요.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즉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영업을 해서 다른 상인의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는 바, 이 판정 등 상업등기 사무 원활을 위해서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게 해서 현재, 자, 밑줄. 그래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사조에서 동일 시군 내 여러 개의 등기소가 있을 경우 하나의 등기소에서만 상업등기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등기소가 5개가 있는데 별도로 상업등기소를 따로 만들었다고요. 상업등기소를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남부, 북부, 동부, 서부지방법원의 모든 상업등기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관 시험 붙어가지고 여기 가면은 좀 피곤하겠죠. 피곤하겠죠. 상업등기 업무를 전담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아예 법률에서 다른 관할이 허용되는 게 바로 본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위임한 게 바로 상호등기라고 됐고, 등기 사무 정지 미치고져 있고 중요한 게 아니면 개정은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를 등기관이 해야 될 걸 낼까요? 아니면 신청인, 즉 법무사가 대리해야 해서 신청하는 걸 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등기관이 해야 될 건 뭐 등기관이 알면 되지 법무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앞페이지에 관할 변경에 따른 조치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5번에 등기 사무 정지를 왜 건너뛰냐면 이건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지 법무사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법무사가 그걸 알아서 뭐해? 관할 바뀌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등기 사무가 뭐 정지해야 될 일이 있으면 등기관이 알아서 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법무사가 이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됐고.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뭐 부담 갖지 말고 틀리는 거지 뭘 그걸 3번 찍고 마는 거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린 등기관은 뭐예요? 내가 상대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등기관의 심기를 잘 살펴야겠죠. 뭐 저 어제 뭐 싸웠나? 술 먹었나? 그러니까 등기관 법무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등기관의 심기를 거슬리지 말라. 각하 보정 요구가 자꾸 하고 그러면 좀 귀찮잖아요. 나는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관님들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등기관이 등기관이죠 뭐.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개개의 등기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 조직법상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등기 사무 처리는 누가 할까요? 세 번째 줄.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합니다. 이제 등기소에 대한 감독을 지방법원장이 하니까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다고 할 때 부동산 등기만큼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는 정말로 예민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니까. 근데 상업 등기는 권리 주체, 즉 상인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또는 직접 관계인이 이해 당사자일 때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등기 사무 업무를 처리를 제한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등기관은 본인 자신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그리고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를 신청하면 이 이해 당사자죠. 보통 이제 상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음 줄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고 특히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왜? 배우자 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위험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일 때는 성년자로서 이 관련 없는 사람 2사람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관계 끝나도 마찬가지고 등기관은 참여조서, 그러니까 2명이 같이 참여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걸 확인한다. 뭐 이런 말이죠. 등기관은 참여조서를 작성하여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게 뭐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고리짝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밑줄 살짝 됐고. 자, 4번 개인정보 처리됐고 등기관도 공무원이니까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상의 책임을 질 수 있겠죠. 별 몇 거. 등기에 관한 장부 또 났네? 그럼 상업등기가 아까 11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11가지입니다. 거기서 5번 끊으시고 삽자조합 등기부 거기 밑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에서 상호등기부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 다 상호등기부, 미성년자 등기부, 법정대리인 등기부, 지배인 등기부, 합조합 등기부 이런 것들은 다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고 한 명 회사부터 외국 회사까지는 이제 회사에 관한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상호와 그 다음에 지배인이죠. 상호 지배인이 있습니다. 근데 상호와 지배인은 개인이 정하는 상호와 지배인도 있겠죠. 개인. 그 다음 회사가 지정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가 정한 상호, 회사가 선임한 지배인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6번부터 12번까지 있죠. 자, 보시면 회사가 정한 상호, 회사가 선임한 지배인은 6번부터 12번까지 있는 등기부, 회사 등기부 내에 상호란 지배인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호란 지배인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인이 선정한 상호, 개인이 선임한 지배인은 자, 이쪽으로 할까요? 이때는 상호 등기부. 그 다음에 지배인 등기부에 들어간다.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회사가 선임한 지배인, 회사가 선정한 상호는요, 상호란 지배, 즉 회사 등기부에 상호란 지배인란에 들어가는 기재되는 거지 별도의 상호 등기부나 지배인 등기부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5가지는 개인에 관련된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작성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선정한 상호, 회사가 선임한 지배인은 별도의 상호 등기부나 지배인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등기부 안에 있는
란에 기재가 된다. 알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써있지도 않는데 시험은 진짜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봤는데 맞나?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상호 등기부, 지배인 등기부는 회사 아닙니다. 회사를 제외한 상호 지배는 말. 등기부 부번자는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이 상업등기부 개정판을 내다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돈도 다 써가지고 컴퓨터를 신품을 못 사가지고 중고로 하나 중고로 당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 중고나라 그 네이버 중고나라 샀는데 가지고 이제 상업등기법 개정판을 작업을 했어요. 거의 다 끝나가지고 저 끝에 보면 이제 상사 비송 사건 거의 다 끝났어요. 했는데 그날 여름 그때는 여름.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6월 말에 시험 봤거든. 6월 말에 시험 보니까 이제 8월 달쯤에 이제 개정판을 만드는 거죠. 근데 벼락이 쳤거든요. 벼락이 딱 치면서 컴퓨터가 꺼졌다는 거죠. 다시 켰습니다. 다시 켰는데 파일이 없어졌어요. 없었다는 거죠. 없었어요.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머리가 하얘지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야, 근데 출판사에 전에 보냈던 파일 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이 컴퓨터 작업할 때 뭐가 필요하죠? 백업이 필요하죠. 이게 백업이라니까. 등기부 부번 자료가 뭡니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백업을 시켜놓은 겁니다. 만약에 등기부가 망가졌다. 등기부가 망가지면 요거로 복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 부번 자료 옆에다 등기부 복구용. 등기부를 복구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고. 현재 등기부 부번 자료, 등기부가 하나 있죠. 부번 자료는 3개가 있습니다. 서울 법원행정처에 등기부하고 부번 자료가 세트로 돼 있다 그래요.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 대전에 하나 있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부산에 하나가 돼. 그래서 백업 자료가 부번 자료가 서울 하나, 그다음에 대전 하나, 부산 하나. 그러니까 자 서울에 있는 등기부가 망가지면 법원행정처 지하에 있는 부번 자료를 복구하고, 근데 법원행정처 부번 자료가 붕괴됐다. 그럼 대전에 있는 부번 자료 복구하고, 그다음 부산에 있는 그다음 대전에 있는 부번 자료도 망가지면 부산에 있는 부번 자료로 복구하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부번 자료까지 망가졌다. 복구할 것도 없죠. 나라 망했으니까. 뭐 할 것도 없죠. 아니 부산까지 붕괴됐다는 말은 뭐 나라 망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나라가 망한 게 아니지. 세계가 붕괴된 거지. 그래서 그 정도면 되는 거죠. 뭐 제주도에다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부번 자료다 이런 거죠. 자, 등기 기록.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좀 추상적인데 등기부는 뭐냐면 하드 디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하드 디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HDD라고 그러죠. HDD. 근데 아마 여기 이제 SSD로 바뀌거나 그러겠죠. HDD. 즉 이것은 물적 설비입니다. 물적 설비예요. 근데 등기부 안에 있는 등기 기록이 뭐냐? 등기 사항 정보가 들어있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부라는 건 실제로 거기에는 그냥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그 하드디스크 자체가 등기부예요. 등기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 요게 바로 등기 기록이라고. 그 하나하나 회사 하나 요거를 하나씩 폴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파일이 들어있겠죠. 이해돼요? 이게 되지. 뭐 요즘에 다 컴퓨터 쓰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컴퓨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SSD가 등기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파일 정리해 놓은 거. 파일 하나하나가 파일이라기보다는 폴더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폴더 안에 파일이 몇 개 들어있죠. 그러면 주식회사 등기부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하드디스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식회사가 거기 등기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게 등기기록.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기기록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 폴더 안에 뭐가 임원이 누구다, 자본금이 얼마다, 본점의 소재지가 어디다, 이런 것들이 기재된 정보를 바로 등기기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등기기록이죠. 근데 그 등기기록을 담고 있는 물체가 바로 등기부다, 그런 말입니다.
등기 기록이란 하나 동그라미의 회사 합자 접수와 한 사람 동그라미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정보 데이터. 등기부는 그 하드디스크 내보낸 걸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 기록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다 이 말이죠. 됐고. 자, 그럼 등기 기록은 어떻게 만드냐? 등기 기록의 편성은 밑줄 전산 정보 처리 조직 끝. 그렇다고요. 전산 이거 저 아까 했잖아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으로 만든다고. 등기 기록에 사용할 문자는 뭐냐? 두 번째 줄 한글 동그라미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세종대왕의 후손인데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써야지. 아라비아 숫자는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절대로 로마자나 한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다만 이런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하되 다만 대법원 얘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단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기록한 다음에 괄호를 괄호하라고요. 괄호 안에다가 로마자나 한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다가 로마자 한자를 같이 집어넣어서 쓸 수는 있지만 로마자 한자가 괄호 밖으로 튀어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튀어나오면 절대 안 돼요. 괄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고 이 정보화 시대가 될수록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이 드러나죠. 일본이나 중국은요 이 글자 때문에 아주 미친대요. 미친대. 일본이나 중국은 글자를 한자나 그 일본 글자 자체로 입력이 불가능하대요. 로마자로 바꿔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대로 한글로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한자가 기어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요. 괄호 안에다 묶어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기재 문자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동그라미. 등기부는 한글 동그라미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끝. 또 뒤는 보지 마세요. 외래어 표기 지우시고 표시번호 지우시고 부동산 소재지 등의 표시 이거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니까 알아야 되겠네. 상업등기법 필요 없어요. 자, 계량법에 의한 면적 표시 필요 없고 자, 금액의 표시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한글로 쓰면 안 돼요. 금액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금액은 오로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뭐 외국 화폐를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써라 이 말이죠. 됐고 월일을 표시할 때는 서기로 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란 연원은 쓰지 말고 그러니까 서기 2007년 그따구로 쓰지 말고 그냥 2007년이라고 쓰라고 해요. 단기 3,500 그따구로 쓰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이렇게 하면 돼요. 외국인의 성명을 적을 때는 한글로 적어야 돼요. 왜? 로마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자는 괄호 안에 쓰는 것이. 그래서 성명을 표시할 때는 한글로 쓰되 국적. 헨리 키신저가 우리나라에서 등기했나? 하여튼 그래서 국적도 함께 표시하는 거죠. 이거는 신청서에도 적용됩니다. 이건 등기 기록에 기록할 글자와 숫자뿐만 아니라 신청서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됐고 부칙됐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사면 3번 4번 묶으시고 등기 기록의 개설 옆에다 최초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폐쇄 최후 그러니까 최초로 등기 기록을 만드는 걸 개설 기입등기라고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옛날에는 쓰던 말입니다. 구닥다리 표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등기를 끝낸 다음에 이제 폐쇄하겠죠. 그 마지막 등기가 말소 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장례식을 치르는 걸 바로 폐쇄한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됐고. 자, 그러면 좋아요. 뭐 어떤 사유로 개설하냐 그런 필요 없고 그럼 이게 등기 기록을 처음 만들어 출생신고는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이 처음에 등기록 개설 두 번째 줄 밑줄 처음에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요 등기관이 등기 기록의 개설의 연월일날 기타 상란이 아닙니다. 요 밑에 폐쇄는 기타 상란이 아닌데 그래서 등기 기록 개설의 연월일날 출생신고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연월일을 기록 이게 언제 최초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타상 이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다 기타 상란에 기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안 돼요. 기타 상란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등기 기록 개설의 연월일 날에
기록합니다. 자, 이번엔 등기 기록을 폐쇄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보세요. 뭐라고 돼? 미치겠지만 등기소에서 더 이상 이제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더 이상 등기할 게 없다. 그럼 이제 폐쇄하는 거죠. 밑줄. 이렇게 등기 기록을 폐쇄할 때는 기타 사항란의 뜻과 연어를 기록. 이게 둘 다 기타 사항란이면 제가 밑줄을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최초 등기 개설은 등기 기록의 연어 개설일 및 개설의 연월일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폐쇄할 때는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이 말이죠. 됐고. 자, 그러면 어떨 때 등기 기록을 폐쇄하냐 말이죠. 자, 보세요. 이게 체계를 보시면 가번은 뭐라고 돼 있죠? 합자조합 및 회사 등기 기록 2회 동그라미 2회의 등기 기록 폐쇄.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합자조합 및 회사 등기 기록. 합자조합이나 회사 등기 기록의 폐쇄 이렇게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위에 있는 7개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있는데 자, 한번 정해 볼까요? 먼저 회사나 합자조합 이외의 등기록의 폐쇄사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자, 보시면 2번에 보세요. 상호말소 등기 밑줄. 그 다음에 5번에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등기 밑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회사 상호와 합자조합 명칭 이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도 보세요.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회사나 합자조합은요, 상호를 말소하든 또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등기하든 등기 기록 자체를 폐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상호나 지배인은 회사는 상호란이나 지배인란에 하는 거지 회사 등기부 여기 상호 등기부나 지배인 등기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개인의 경우는 상호나 상호가 없어지거나 지배인이 없어지면 요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근데 회사의 경우 상호나 지배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뀌는 거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하지 않는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라고요. 그 외의 회사와 그 다음에 합자조합을 빼고 회사와 합자조합을 빼고 그 다음에 상호말소 등기 지배인 대리권 소멸 등기할 때 폐쇄한다는 거 됐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별표 상호가등기 말소 등기. 원래 상호가등기는 엄밀히 말하면 회사 등기예요. 아시겠죠? 상호가등기는 엄밀히 말하면 회사 등기인데 근데 여기 왜 들어있냐? 상호가등기는 회사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등기부에 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상호 등기부를 준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상호가등기 말소 등기 요거 별표. 자, 요 3개만 해보세요. 상호나 지배인이 없어졌다. 그러면 개인의 경우는 등기부를 폐쇄하는 거지만 회사의 경우 상호나 지배인이 없어졌다고 소멸했다 하더라도 폐쇄를 하지 않는다. 회사 합자조합 외의 상호발사 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자가 서류만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등기가 폐쇄하고 그 다음에 상호가등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사 등기에 들어가지만 상호가등기 말소 등기는 형식상 회사 등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폐쇄한다는 거죠. 자, 2, 3, 5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사나 합자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합자조합 및 회사 등기 기록의 폐쇄사요. 청산 종결 등기한다. 합병무효 또는 조직 변경으로 인해 해산 등기한다. 기타 상례라고 이를 등기하면 등기를 폐쇄한다. 별 의미 없어요. 됐고. 근데 중요한 건 곧 나옵니다. 어쨌든 회사나 합자조합이 해산 등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나면요. 다음 줄 등기 기록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원칙은요. 원칙은 해산 등기 그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하고 그 다음 폐쇄하는 겁니다. 하는데 해산 등기 후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직권으로 폐쇄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요거 한 다음에 폐쇄해야 돼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근데 해산 등기만 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은 직권으로 폐쇄해야 돼요. 그런데 폐쇄시켰는데 이게
폐쇄를 시켜도 땅에 못 얻는데 땅이 꿈틀꿈틀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 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등기 기록을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요? 살려놓는다는 거죠.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5년이 지나면 5년이 경과하면 다시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원칙은 이거예요. 예외가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해산 등기하고 꼭 있잖아요. 해산 등기. 그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하고 폐쇄하는데 해산 등기만 하고 청산 종결 등기 없어도 10년이 지나면 일단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면 등기 기록을 부활시켜요. 부활시켰던데 5년 동안 또 꼼지락되다가 없어진다. 그러면 폐쇄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자 그럼 요거 라인을 따라 볼까요? 청산 종결 등기 다음 줄 한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게 1단계. 근데 나번에 해산 등기를 했는데 그때 10년이 지나면 다음 줄 등기 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됐고. 자 외국 해상 없어 말 필요도 없고. 그런데 5번으로 내려가서 폐쇄한 등기 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등기 기록을 부활한다는 거죠. 역시 다음 주 기타 상례라는 겁니다. 됐고. 자 6번으로 내려가서 자 2항으로 내려가 보세요. 등기 기록이 부활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등기관은 다시 등기 기록을 폐쇄할 수가 있다. 근데 왜 등기관이 자꾸 폐쇄하려고 그럴까요? 즉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등기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등기부가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해지죠. 사람이 쓰러졌으면 장례를 치러야지.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그러니까 배드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나쁜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면 등기부 자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싹싹 없애간다. 10년, 5년. 아시죠? 이거 10년, 이거 5년 지나면 폐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폐쇄한 등기 기록의 보관. 자, 그러면 이제 상업등기소, 등기소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장부가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폐쇄하는 이유는 등기부에 쓰지도 않는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는 걸 막으려고 자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지만 그 옆에 있지는 보존기간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이게 함부로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함부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볼까요? 등기 기록의 보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폐쇄 등기 기록의 보관, 그 2항 보세요.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좋아요. 됐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폐쇄이기 때문에 이거 본 거고, 자 8번으로 가가지고 등기 기록의 보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업등기부 영구, 인감부 영구, 폐쇄 등기 기록 영구. 원래 등기부가 폐쇄 등기 기록이 아마 20년, 50년, 원래 20년, 50년 영구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하드디스크가 비싸가지고 50년 동안만 보관하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영구 보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이 3개예요. 등기부 영구 보존, 인감부 영구 보존, 폐쇄 등기 기록 영구 보존입니다. 됐고. 자, 근데 등기소에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13가지 장부가 쭉 나오죠. 이거 외울 겁니까? 안 외울 겁니까? 안 외우지 뭐 어떻게 외워 그걸? 그렇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상업등기 신청서 접수장이 있는데, 자, 요게 거기 보시면 3번에 등기 신청을 했죠. 그럼 등기관에 접수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이 몇 번째로 접수했다는 걸 접수번호를 적어줍니다. 그 3번에 접수번호가 있죠. 요게 바뀌었어요. 과거에 종이 등기부 시절, 즉 등기소별로 종이로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는 그 등기소 자체적으로 접수번호를 발급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등기 사무가 전산 처리 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면 거의 전국적인 통일된 등기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번호가 등기소 관할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바뀌었어요. 이거 나중에 또 볼 겁니다. 등기 신청서에 볼 텐데.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접수번호 동그라미시고. 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서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한다고 바뀌어요. 이거 밑줄 꼭 찍으세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요.
강사가 뭐 점쟁입니까? 그건 아니고 출제 경향이나 빈도를 볼 때 이런 걸 낸다고요. 그래서 접수 번호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개정상업등기법 4조 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아까 본점이전 등기 봤잖아요. 아까 본점이전 등기 봤잖아요. 그래서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등기규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관할등기소 단위에서 전국등기소 단위로 변경했다. 부동산 등기도 뭐 바뀌었다 그러던데 상속등기 그런 거죠. 상속등기는 이제 원래 그 상속등기는 어디서 해야 돼요? 옛날에는 상속재산 소재지 아닙니까? 아니 사망시 주소지입니까? 아, 그럼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는 거기 상속인의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죠. 네? 관할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할에서. 시골의 법무사분들은 유일한 것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화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관할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됐고. 자, 그러면 장부보전기간. 자, 장부보전기간은 옆에다가 보세요. 장부보전기간은 4개가 있어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이게 나온 지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요즘에 안 나온지. 그래서 5년, 10년, 3년, 1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자 이건 뭐 여기서 몇 가지만 미치고 오겠습니다. 자 상업등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신청서를 등기소에서 보관하겠죠? 7번.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번 별표. 자,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됐고. 근데 상업 등기를 하려면요. 인감을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시면 8번 인감 신고 서류 편철자 요 두 개를 세트로 묶어 볼까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무조건 인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 인감 신고 서류 편철장.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인감을 신고한 다음에 법인은 뭐를 발급받는다 그랬어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볼까요? 5번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 시절. 이게 전자신청할 때 써먹는 거 이거 10년이니까? 그러니까 종이 신청, 방문 신청할 때 종이 신청을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감을 신고한다 이런 것들은 5년. 전자증명서는 10년. 전자증명서 보안매체 발급 신청서의 편철장 10년. 자 그러면 5년짜리 10년짜리 두 종류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인감 신고 서류 편철장은 5년인데 인감 카드 발급 신청 서류 편철장은 이건 3년이에요. 이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감 신고는 5년, 인감 카드 신고는 3년. 그 왜 3년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3년으로 했겠으니까 3년이지. 그래서 3년짜리 하나. 인감 카드 3년. 3년. 그 3년짜리가 더 있긴 한데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나?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3년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등기부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그 다음에 열람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10번이죠. 10번에 열람 신청 서류 편철장 보시면 요거는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가 밑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10번 정도. 그래서 저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요. 거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7번, 8번 신청서 인감 신고서로 5년, 9번 인감 카드 발급 신청서 3년, 5번에 전자증명서 보안매체 발급 신청서 10년. 요 네 개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 출제 확률은 한 20년에 한 번 정도 낼 수 있어요. 20년에 한 번 그 정도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거기 5년, 10년, 1년, 3년, 1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연구 보존은 뭐 해당 없고 그 보존 기간에 해당 연도에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하는데 자, 그 보존 기간의 경우가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그 보존을 이제 더 이상 한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폐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이 동그라미. 그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 박스 안에 전산 동그라미. 그 자료가 그 장부가 종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떡하냐? 종이는 밑줄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다음 줄 등기관이 다음해 3월 말까지 폐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등기소나 법원 뒷마당에 가게 되면 연기가 모락모락 났거든요. 그게 바로 폐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고물 주워가는 아저씨 이런 분들이 그걸 태우려고 거기다 갖다 놨더니만 그거를 고물로 폐지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중에 유통시켰죠. 그래서 군고구마를 사 먹으면 누가 부동산을 샀대더라, 회사를 만들었대더라, 이런 정보가 다 누출됐다는 거죠. 옛날에 뉴스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파기, 분쇄기, 거기 있잖아요, 파쇄기. 그래서 거기 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거, 가루로 만드는겁니다.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전자문서로 될 거냐? 자. 그래서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서 이제 등기관이 다음해 3월 말까지 폐기합니다.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관리되는 자료는요, 역시 그때 다음 연도 폐기 연도 보존기간 종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번에 등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산운영 책임관이 법원행처장의 인가를 받아서 삭제, 하드디스크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버릴 필요 없으니까 삭제, 초기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보존기간 해당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만료되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종이는 등기관의 지방법원장이 인가를 받아서, 전자문서는 전산운영책임관이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서 삭제하거나 폐기한다, 이렇게 그런 거 됐고. 근데 말이 이제 계속 중복될 거예요. 자, 그럼 등기사무 처리 볼게요. 등기사무 처리 원칙. 등기관이 나는 등기사무를요, 전산정보 처리, 첫 시간에 아까 처음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래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다음 줄 처리한다. 계속 밑줄 밑줄. 두 줄은 밑줄 다. 그리고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 자, 전국 단위라 그랬죠? 조그맣게. 밑에 조그맣게. 전국 단위로 부여한다 그랬죠?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이왕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했을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섯 번째 줄 아까 봤던 등기전자서명이라고요.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는 거죠. 자, 첫 페이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첫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업 그 박스 보세요. 자, 1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 이제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전자서명 3번 보세요. 등기전자서명. 전자정보법 제2조 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등기전자서명.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사무 처리 완료하면 등기전자서명의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됐죠? 됐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의 운영을요, 등기관이 하긴 무리라. 그래서 자, 보시면 밑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의 지원입니다. 전산운영 책임관이 직접 등기사무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등기관을 도와준다고요. 지원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다음 줄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이어서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 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근데 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은 관할이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됐고. 등기번호는 다음 페이지. 접수번호는 전국 단위. 그럼 등기관이 등기 완료하면 등기번호 부여용 등기소 단위. 아니, 접수번호는 신청을 했을 때 등기관이 접수했다고 받는 접수번호는 전국 단위라고, 등기사무 처리를 완료하고 그 등기 기록에 등기번호를 부여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등기소 단위로 부여한다. 즉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등기번호가 바뀐다고요. 밑줄. 등기번호는 관할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부여하고,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주민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등기번호는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등기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됐죠? 됐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 볼게요. 됐고. 다시.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도 어차피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만 쉬겠습니다.